네, 뭐 올해 우리 주식시장 고점 2,400으로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코스피 지수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1950선마저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한 해 준비하시는 분들 이게 기회가 오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될지 관심이 참 많을 텐데요. 그래서 또 금요일 다른 또 한 템포 쉬어가는 또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후만약 기자실에서는 좀 급락하고 있는 시장 이야기 먼저 한번 잠깐 좀 이슈로 잡아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팀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일단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투자자분들도 올해 좋은 일 많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또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까지도 또 챙겨주시네요. 자,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환율이 일단 좀 엔저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악재라고 좀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악재죠. 당연히 악재인데 사실은 오늘은 뭐 엔저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고 외국인들 선물 매도 때문에 빠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누적 외국인 선물 매수분이 한 2만 5천 계약 정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부로 한 지금까지 16,000 계약 정도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5천 계약 정도는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엔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모든 경제 문제들은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신데요. 엔화 약세가 아니고 원엔 환율이 더 문제인 거죠. 정확하게는. 네. 한국 수출 기업들 중에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그 일본과 경쟁이 심화되면 마진이 꺾일 것이다. 뭐 이렇게 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1, 4분기 실적이 좋을 리가 없겠죠. 이미 4, 4분기 때부터 실적이 금이 가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축구로 따져보자면 공격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비 라인이 지금 뻥 뚫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은 굉장히 훌륭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세계적인 그 스타들이 투탑으로 딱 박혀 있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메시하고 네이마르 정도로 꼽을 수가 있겠군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후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 선수들이 부상을 입었을 때 그 경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그것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이제 원엔 환율의 영향에 노출되면서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 스마트폰의 영업이 레드오션으로 가면서 영업이익률이 자연스럽게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후방을 받쳐줄 선수가 없게 되자 순식간에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한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 하락이 아니었으면 40포인트까지 장이 빠질 일이 없었겠죠.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좀 그 두 포스트 외에도 다른 선수들이 좀 튼튼하게 있었다면 시장이 저 지경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그리고 한국이 수출 중심의 드라이브 걸면서 수출 산업 중심의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내수라든가 이런 내수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튼실했다면 뭐 개장 첫날 44포인트까지 빠지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130만 원 이하면은 조금 많이 빠지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네, 현대차는 조금 더 공간은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그 한국의 현대차와 그리고 독일의 BMW, 우리가 BMW라고 부르는 그 회사가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 나오는 거의 없는 자동차 회사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이렇게 손상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되면 현대차가 그렇게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구심. 또 하나 그렇다면 현대차에 부여된 자동차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조금 금이 가면서 그 시장에서 좀 하락을 한 것이라서 현대차는 조금 의문입니다만 삼성전자는 130만 원 이하면 오히려 투자자분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분기 영업이익 한 7조에서 8조 사이만 해줘도 비싼 가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PER이 뭐 한 뭐 7배, 뭐 6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에비타 기준으로 10배 이하 떨어지니까요. 네, 그러면 뭐 세계 IT 대표 기업이 그 정도 가격밖에는
조금 너무하다 싶으니까 뭐 네. 제 생각에는 130만 원 이하면은 무리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네? 네, 그 예고된 질문을 다 지금 소화하셨어요. 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예. 저 궁금한 게요. 네. 압구정동 지금 PB센터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좀 자산가들 많이 좀, 상대하실 텐데, 예. 작년에 좀 어떤 그 성향을 많이 보이셨고, 올해는 또 어떤 그 상품이랄까, 어떤 그 투자 아이디어 같은 걸 많이 고민하고 부자분들이 계신지, 그 얘기도 한번 좀 들려주시죠. 네네. 한국의 자산가들은 대체적으로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 주식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공격적으로 자산을 늘리겠다 쪽보다는 자산을 잘 지키겠다라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작년 초 같은 경우 그 보험들이 굉장히 많이 직시연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요. 네. 이는 뭐 수익률 챙기기보다는 그 세금을 일부 좀 세금 전략을 잘 짜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높이겠다라는 의도가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중염 중수익이 사실 최근 3에서 5년간 아주 높은 수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네. 계속 중염 중수익 쪽 상품으로 계속해서 권유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ELS, DLS의 파생 상품이라든가 뭐 롱숏 관련 그런 상품들이 올해 1, 4분기와 2, 4분기 정도까지는 네. 유효한 투자 수단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호기심이 잠깐 들어서요. 네. 우리 저 팀장님 네이버라는 주식 많이 좀 좋아하십니까?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요? 네. 네이버가 저희 회사에서는 뭐 하우스 비율로는 한 80만 원대까지 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뭐 50만 원 상장될 때는 추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70만 원 선 이상에서는 밸류에이션으로는 조금 부담을 갖는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러니까요. 타고나면서 선천적으로 모멘텀 투자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치 투자자들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분류가 되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치 투자자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제 네이버는 지금부터는 가격이 조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말씀 너무 시원시원하게 잘해주시네요. 네, 자주 알겠습니다.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예. 올해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곽상중 팀장님, 정말 말씀이 너무 좀 깔끔하시네요. 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PB센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짧게 정리해드리면, 삼성전자 133만 원 아래면은 밸류에이션상 완전히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현대차는 엔화에 대해서 더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익이 좀 훼손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정받을 여지가 삼성전자에서는 좀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가치 투자자인 우리 또 곽 팀장님은 네이버 70만 원 이상에서는 상당히 좀 비싼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또 이 가치 투자자가 또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거를 또 오늘 또 처음 알았네요. 저도 선천적으로 가치 투자자인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시장이 그런 와중에 1950선에 다시 한번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자, 시장까지 연락을 해봤고, 시장 한번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급락이 좀 진정되면 좋을 텐데, 네, 시장은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쪽으로는 절대 가지 않는, 또 심술쟁이입니다, 심술쟁이. 증권사들이 대부분 상고하저를 올해 예상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시장은 또 그 반대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좀 듭니다. 자, 종목 탐구 아주 짧게 하고, 네, 올해 경기 전망 한번 들어보는 시간 또 특별히 준비했습니다.